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건은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쓰야마 사건이라는 어떤 일본에서 일어난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진은요, 쓰야마의 일부 전경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쓰야마가 뭐예요, 어디예요를 궁금하실까봐 이거는 쓰야마 전경 사진이에요. 자, 쓰야마 사건은요, 1938년 5월 21일 일본 오카야마현 쓰야마시에서 일어난 대량 살인 사건입니다. 일본 범죄사 중에서도 굉장히 전대미문의 살인 사건이에요. 어떤 한 남자가 2시간 동안 살인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몇 명이 죽었는 줄 알아요? 31명이 죽었고요. 3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범인의 이름을 따서 도이 무스오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럼 그 사이코 사진 누구예요? 그 사이코 누구예요? 자,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자, 범인인 도이 무스오는요, 당시 나이 만으로 21살밖에 안 됐었어요. 1938년 5월 21일 새벽 1시 30분 만 21세의 청년 도이 무스오는 검정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왜 옛날에 일본 교복 있지? 이렇게 목까지 오는 그 교복, 남자 교복 있잖아. 집을 나서기 전에 그는 어떤 짓을 했냐?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의 목을 도끼로 내려 찍어서 직사시킨 후에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자, 그 당시의 실제 마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실제 마을 사진이에요. 자, 그는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전봇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선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마을 전체를 깜깜하게 암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 2개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여기다가 손전등을 딱 머리에 낀 거야. 그리고 요바이 풍습 알죠? 밤에 여자 집을 몰래 갔던 것처럼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살인을 하기 시작해. 이날은 성관계가 아니라 살인이었어. 광란의 살인을 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렇게 그는 1시간 30분에 걸쳐 29명을 죽여요. 그리고 27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요. 2명은 부상을 당해서 으아 거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3명한테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그때 그는 브라우닝 샷건을 갖고 있었고요. 일본도 알죠? 긴 칼 알죠? 일본도, 그리고 도끼, 이 3가지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마을은 굉장히 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을 사람 절반이 거의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당시에 실제 살인 현장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약간 잔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살짝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줄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건을 찍었던 사진이래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죽어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두 번째도 사람이 엎어져 있고, 근데 이불을 좀 다 덮어놓은 것 같아. 좀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도 실제로 이 남자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진입니다. 작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망자 중 너무 잔인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근데 이 마을에 어른들만 살았을까? 어른들만 죽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마을의 사망자 중 5명은요 16살이 안 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린 거야 그냥. 자, 그는 미친 광란의 살인이 끝나자 숲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 자기 가슴에 총을 쏴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는 진짜 끝까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했어요. 그게 좀 더 자세한 사진입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자, 도이 무스오. 그는 1917년 3월 5일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한 시간은 1938년 5월 21일이었죠. 자, 그는 오카야마 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유복한 가정,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 얘가 가난하고 막 부모님의 학대가 있었고 이런 애가 아니었어. 자,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요, 그가 어릴 때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는 누나와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됐죠. 그리고 그는 쭉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원래부터 성격이 되게 밝은 성격이었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막 도이 무스오는 되게 굉장히 밝고 누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전쟁 당시였고 그래서 도이 무스오는 중일 정쟁 때 군대에 가고자 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멀어 죽었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잖아. 근데 얘도 결핵을 걸린 거야. 결핵이란 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군대에 갈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불합격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여기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야. 근데 또 얘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니 부자에다가 부모님 좀 돌아가셨지만 집도 조금 못 사는 편도 아니었고 성격도 밝았고 이랬는데 얘가 이제 군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여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해요. 자격지심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여자가 점점 싫어지고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되는 거지. 내가 왜 떨어져야 돼? 내가 왜? 그리고 1934년에 너무너무 의지하고 사랑했던 누나마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 가겠지. 그러면서 얘가 점점점 히키코모리가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집 밖에서 안 나가는 거지. 복수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얘가 좀 그 당시에 좀 빠졌던 여자가 있었어. 그게 바로 아베 사다란 여자였어요. 이 아베 사다란 여자도 저의 유튜브 도쿄 K짱 기묘한 이야기 보시면 아베 사다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아베 사다라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이 아베 사다라는 여자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그리고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였던 거야. 맨날 집에서는 맨날 부모님이 구박하니까 얘네 자꾸 밖으로 돌고 그리고 밖으로 돌다가 친구랑 맨날 친구 집에서 자고 그러다가 친구 집에서 그 친구 친오빠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때부터 얘가 완전 더 삐뚤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랑도 막 이렇게 막 자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를 꼴보기 싫으니까 야, 너 그럴 거면은 너 술집이나 나가.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술집에 팔아버려요. 그때부터 이 여자의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세한 거는 기묘한 이야기 유튜브로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에겐 이미 와이프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 남자랑 이 여자가 사랑의 도피를 떠납니다. 그런데 돈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러다가 남자가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집에 가서 돈을 좀 갖고 오겠다 했는데 그 남자 집에 누가 있어? 부인이 있잖아. 근데 이 여자가 집착이 너무 심한 여자였어. 질투, 집착. 그 남자가 한 며칠만 갔다 오는 것도 그 여자랑 잤을 거야. 안 오겠지? 올까? 안 올 거야. 미치는 거야. 그 남자가 돌아왔어. 결국에 돌아왔는데 또 돈이 또 떨어지니까 남자가 잠깐만 내가 또 한번 갔다 오겠다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괴로웠잖아. 이 남자가 없는 동안 이 여자가 거의 막 미저리처럼 미친 상태잖아. 근데 그걸 나보고 또 하라고? 나 못해. 돈 없어도 돼. 이러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이 성관계를 할 때 막 서로 그러니까 SM 플레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막
막 목 조르고 목 조르면서 좋아하고 막 성적 쾌감 느끼고 막 이런 걸 SM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랑 이 여자애랑 그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막 목을 서로 조르면서 너 기멋지? 막 이러면서 막 좋아? 좋지? 막 이러면서 목 조르고 이런 플레이를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날도 그 남자애가 알았어 안 갈게 그래서 하다가 이제 둘이 성관계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여김없이 여자가 이제 남자의 목을 조릅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 목을 조르는데 놔주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남자의 성기를 자릅니다. 이 여자가. 이거는 영화 포스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어. 성기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도망가.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아베사단 여자가. 이 영화, 여러분들 아마 그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 혹시 아실 거예요. 그 감각의 제국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남자가 그 이 아베사다란 여자에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 약간 좀 성적으로 약간 좀 삐뚤어진 약간 이제 성적인 약간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실제 이 남자애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마을의 지도입니다. 자, 그는 또한 일본 전통 그 놀이였던 요바이, 밤놀이죠. 밤놀이. 그러니까 몰래 이웃집에 들어가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나누는 거. 이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애였어. 군대에서 불합격 받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런데 얘가 성관계를 막 이렇게 요바이를 했는데 막 이 여자랑도 하고 저 여자랑도 하고 저 여자랑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때 한참 전쟁이 있었잖아. 전쟁이 일어났으니 남편도 막 전쟁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뭐 되게 외로운 여자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인기가 없던 애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바이를 막 되게 즐기는 남자인데 군대에서 불합격을 받고 요바이를 하려고 그날도 이제 어떤 어린 여자아이 집에 갔는데 그의 자살 노트가 있었어요. 얘가 죽은 다음에. 근데 그 자살 노트에 뭐라고 써 있었냐,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성관계 요바이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애가 나 싫어, 너랑 안 할 건데 나가, 이렇게 된 거야. 완전 거절당한 거야. 막 그 남자애가 막 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너 결핵 걸렸잖아. 막 얘가 병 걸렸다는 걸 뭘 했나 봐. 그래서 얘 자살 노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관계를 거절당한 거, 그리고 자신이 결핵을 앓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막 그 분노와 이런 자격지심과 자기 프라이드와 자기 프라이드에게 스크래치가 난 거,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은 기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요바에서 거절당한 거야. 그때부터 얘가 왠지 모를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커진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살 노트요? 자살 노트라는 게 진짜 있긴 있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의 자살 노트를 약간 컴퓨터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제가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게 뭐냐면 시니마세요라고 적혀있어요. 시니마세요. 이게 뭐냐면 죽자, 죽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 죽을사 아시죠? 죽자라는 뜻이에요. 시니마세요. 자, 도이문수호가 1930년대에 불치병이었어. 여러분 지금은 결핵 걸리면 주사 맞으면 낫지만 옛날에는 이게 불치병이었단 말이야. 막 토다가 피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심했던 게 이 자살 노트에 되게 많이 적혀 있었대요. 그의 마음을 담긴 것들이. 그래서 그가 결핵을 앓고 있음을 알고 지가 스스로 자기가 결핵인 걸 안 거야. 그런 좌절감, 난 죽을 거라는 좌절감. 그리고 얘가 지 스스로 안 게 뭔지 알아? 성욕,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성욕 과잉자. 그거를 좀 말하면, 그러니까 그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 알코홀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섹스홀릭인 거야. 뭔지 알지? 섹스 중독자였던 거야. 그걸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여자를 그걸 함으로써 내 병과 나의 약간 군대에 내가 못 가 불합격을 당했다는 나의 이런 프라이드를 그 여자로부터 약간 얻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고 있어. 자기가 섹스홀릭이라는 걸, 자기가 성관계 약간 이런 거라는 걸 자신은 알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굉장히 경멸했대요. 스스로를 경멸했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 써 있었대. 그 여자아이가 나에게 좀 차가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좀 자기가 차가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 여자친구라는 어떤 여자아이에 대해서 그 여자아이가 나한테 차가워진 것 같다. 왜일까? 내가 군대를 못 가서? 아니면 내가 결핵이라서? 세상이 싫다. 죽자. 뭐 이렇게 써 있었겠지. 자, 그러는 그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가 썼던 권총이에요. 실제로 그가 썼던 권총입니다. 자, 그는 이제 이 복수심에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가는 자신을 보게 돼. 그래서 이 도이 무스오는 그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의 싸그리 다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얘가 점점 어두워지고 얘가 점점 뭔가 이상해진 걸 느낀 거야. 그래서 도이 무스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총 이제 못 쓴다. 알겠냐? 그러면서 도이 무스오가 갖고 있던 그러면서 도이 무스오가 갖고 있던 이 총기 면허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총을 아예 못 쓰게 만든 거야.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총을 못 쓰게 해? 괜찮아. 그래서 일본도를 준비합니다. 칼, 여러분 알죠? 그 긴 칼, 일본도를 준비해요. 사무라이들이 썼던 칼들. 그러면서 또 몰래 다른 총까지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계획하죠. 자, 그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신문 기사예요. 도이 무스오. 한 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찰들이 이렇게 나온 사진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저쪽에 보면,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쭈르르 나와 있잖아. 이게 이 도이 무스오가 죽인 사람들, 도이 무스오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야. 자, 이게 실제 신문이고요. 그리고 그 경찰들입니다. 사건이 어땠는지 그 당시의 경찰들이에요. 이 경찰 제복 진짜 옛날 거 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가 범행했을 때 얘는 이렇게 다 계획을 한 거야. 어떤 계획을 했냐. 동네가 작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계획한 거지. 일단 집을 나가서 그 집부터 가서 걔네들을 죽이고 바로 옆집에 가서 걔네들을 죽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년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도 생각했대. 사실 자기 여자친구, 그리고 막 자기를 거부했던 여자, 그리고 나 뭐 군대 못 간 사람이라고 나를 막 욕했던, 날 막 멸시하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날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도 분명 죄 없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죄 없는 사람들도 죽일 수도 있겠다.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도 죽여. 그러니까 16살 밑에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죽였지. 그리고 그 할머니를 죽였잖아. 왜 할머니를 죽였을까? 자기를 키워주고 엄마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자신을 평생을 키워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왜 죽였을까? 할머니를 제일 처음 죽였어. 할머니를 제일 처음 죽이고 얘가 밖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자살 노트를 보면은 얘가 이제 이 살인을 범행을 계획하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의 친할머니가 살인자의 할머니로 살게 할 수가 없었대.
나의 할머니를 살인자의 할머니라고 불리게 하게 할 순 없지. 평생 고생하셨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내가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할머니 자고 있는데 도끼로 할머니 머리를 찍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말이여 방구여.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얘가 나중에 자살을 했잖아. 다 마을 사람들 30명과 다 큰 상처를 입은 3명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얘가 산으로 가. 그리고 가슴에 자기가 총을 쏴서 자살을 해. 근데 이 총을 쏠 때 막 꽝꽝꽝 소리고 막 꽝 소리 들릴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자살을 할 때 이 총성을 들었던 할머니의 실제 인터뷰를 가져왔어요.